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금요일 하남방송 뉴스투데이 박소은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20일 센터 개소 3주년 기념식과 사업보고대회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보고대회는 사업추진유공자 19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으며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 입상 11개소에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보육정보 지원사업 등 4개 분야의 핵심 지원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지난해 4개 분야에서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함께 운영해 하남 시민과 보육교직원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정과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포괄적 육아 지원 거점 기관입니다. 가정 양육 지원으로는 톡앤톡 양육 상담과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하남시의 영유아들이 자연과 생태가 어울려지는 함께하는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사와 모든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었던 놀이중심 생태교육과 기후위기 대응 생태 프로그램 공모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 어린이집 운영 멘토단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의 높은 참여도를 기록했습니다. 가정양육 지원 사업에는 부모와 자녀 체험 프로그램, 양육 상담, 행복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108개 강좌에 11,795명이 참여했습니다.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8년 개소 이후 다양한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하남시 보육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에 10일을 추가로 투입해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이용권은 유흥업소,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업종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며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은 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급은 사업 시행일인 4월 1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영아수당은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되며 출생아동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남시가 3일부터 각종 시정 문의를 24시간 답변해주는 인공지능 상담사 챗봇 서비스 하남 챗봇을 시작했습니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분야별 행정정보 열람, 체육시설 예약, 코로나19 안내 등의 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남 챗봇은 카카오톡 친구 목록 화면의 검색창에 하남 챗봇을 검색 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등록하면 누구나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정 문의는 채팅창 하단에 입력하거나 채팅창에서 제공되는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로 나누어 소개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가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 기준 완화를 확대합니다.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춰지고 월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4만 원이 증가한 512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지원금은 월 11,500원에서 12,000원으로 상향되고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됩니다.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은 기본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내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 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도내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 이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지구 및 구역 내 주택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설비 주차장 등 집 수리 공사 및 경관 개선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24일부터 김포를 시작으로 비접촉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 앱을 설치 후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버스 승하차 시 단말기 접촉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 스크린을 켠 상태에서 단말기에 접촉하면 기존 방식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능형 홈 네트워크 보안 강화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2021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3세에서 23세의 도내 거주 청소년입니다.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하며 지역화폐로 환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경기도 기숙사가 다음 달 3일까지 신규 입사생 210명을 모집합니다. 기숙사는 수원시 권서구 서둔동에 있으며 지원 대상은 공고1 기준 1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인 도내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접수는 경기도 기숙사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서류와 면접을 거쳐 2월 10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이상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